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여자가 자신을 떠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남자와 3개월 만에 잊히는 남자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그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아니다.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아니다. 그녀가 떠날 때 얼마나 울었는지도 아니다. 차이는 그녀가 등을 돌리는 정확한 순간에 그가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에 있다. 그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산다는 뜻이 아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강렬한 변신을 말한다. 그녀가 마침내 6개월, 1년 후에 다시 당신을 보았을 때, 목이 메이고 위장이 뒤틀리고 평생 그녀를 괴롭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환영한다. 여기서는 남자가 작아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거인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라. 약 3년 전에 만난 남자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민수라고 부르겠다. 민수 32세. IT 분야에서 일했다. 평범한 몸, 평범한 삶, 평범한 관계. 4년을 함께한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끝이야. 예고도 없이, 큰 싸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녀는 단순히 그가 충분하지 않다고, 자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야망도 없고 불꽃도 없고 자신이 찾던 그 짜릿함이 없는 남자와 4년을 낭비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민수는 무너졌다. 처음 이 주는 지옥이었다.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 못했고 좀비처럼 집을 배회했다.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등을 때리고 있었고 깨달음이 왔다. 4년 동안 그녀를 위한 완벽한 남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기쁘게 하려고, 그녀가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몰랐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꾼 질문을 했다.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였을까? 그때부터 진짜 변신이 시작되었다. 인스타그램식 동기부여 변신이 아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필요한 변신. 민수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주짓수를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폭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만뒀었다. 다시 시작했다. 집착적으로 돌아왔다. 주 6회 훈련. 8개월 만에 보라색 벨트와 완전히 다른 몸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항상 드럼을 배우고 싶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시끄럽고 유치하다고 했었다. 전자 드럼을 사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6개월 만에 매 주말 시냅에서 공연하는 록 커버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다. 직업적으로 민수는 정체되어 있었다. 그녀가 안정을 원했기 때문이다. 일찍 퇴근하기를 원했고 예측 가능성을 원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승진을 거절했고 성장의 기회를 거절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던 리더십 프로젝트를 수락했다. 극도로 도전적이었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했다. 프로젝트는 완전한 성공이었다. 승진했다. 연봉이 40% 올랐다. 회사 전체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을 그녀를 생각하며 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했다. SNS에 돌려 말하기를 올리지 않았다.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보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그리고 진짜로 살 때, 진심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마치 다른 에너지를,
요청하지 않아도 관심을 끄는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과 같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같은 상황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 영상이 도달하게 된다. 계속하겠다. 이별 8개월 후 민수는 밴드 공연 중이었다. 장소는 만석. 그는 뒤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채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관객 중에 누가 있었는지 맞춰보라. 그녀, 전 여자친구, 새 남자친구와 함께 친구가 초대해서 왔다. 그가 그 밴드에서 연주한다는 것을 몰랐다. 무대에서 그를 봤을 때 완전히 변모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녀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공연 후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다. 안녕, 잘 지내? 라고 하고는 밴드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관심도 분노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연주하는 거 보니 좋았어. 그 다음에는 더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게 그리워. 그리고 절박하게.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민수는 기본적인 예의로 답했지만 감정도 개방도 없이. 그리고 그의 차가운 답변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의 비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아직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아직 가능할 거라고,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진짜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깊은 후회를 만들어서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고 있다. 이 뒤에 있는 심리학을 설명하겠다.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접근 불가능해지면 우리의 뇌는 이것을 자유의 상실로 해석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를 잃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가능했던 것이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것을 싫어한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었을 때, 이해심 많고 항상 가까이에 있었을 때, 그녀는 원할 때 당신을 가질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진심으로 접근 불가능해지는 순간, 그녀의 뇌는 패닉에 빠진다. 선택지를 잃었고 통제력을 잃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원시적 욕구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주의하라. 이것은 접근 불가능이 진짜일 때만 작동한다. 앞으로 나아간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녀의 뇌가 그것을 감지한다. 여자들은 감정적 거짓을 식별하는 무서운 직감을 가지고 있다. 연기할 때와 진짜 변했을 때를 느낀다. 그래서 변신은 진짜여야 한다.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녀가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잔인한 진실이 있다. 이별 후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버린 여자에게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집중이라는 캡션과 함께 올린다. 극복에 대한 문구를 올린다. 가치를 몰라본 사람에 대한 은근한 저격을 올린다. 이 모든 것이 외치는 단 한 가지가 있다. 봐, 아직 너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진짜 후회의 모든 가능성을 죽인다. 왜냐하면 후회는 그녀가 당신이 정말로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큰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그녀 없이도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태어나기 때문이다. 행동심리학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끝난 관계에서의 후회 패턴을 분석한 연구. 연구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후회를 느끼는 경향이 있지만 그 후회가 나타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4개월. 왜인지 아는가?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결정의 행복감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탐험하고 있다. 새로운 선택지를 시험하고 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하고 있다. 후에는 그 행복감이 지나가고 진짜 비교를 시작할 때만 온다. 그때 깨닫는다. 새 남자에게는 이것은 있지만 저것은 없다. 지위는 있지만 본질이 없다. 흥미롭지만 깊이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제 당신이 아니라 이상화된 당신을. 그리고 마침내 다시 당신을 보고 실제 당신이 그녀의 이상화된 당신을 넘어서 진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는 견딜 수 없게 된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다. 현우라는 남자를 알았다. 현우는 변호사였다. 편안하지만 빛나지 않는 삶. 여자친구가 그가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모험이 없다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며 끝냈다. 현우는 뻔한 것을 할 수 있었다. 오토바이를 샀거나 파쿠르를 시작하거나 모험적인 남자가 되려고 시도하거나. 하지만 더 똑똑한 것을 했다.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이 흥미로운가? 답이 자기 자신을 놀라게 했다. 항상 글을 쓰고 싶었다. 머릿속에 항상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글을 썼다. 1년 만에 완성된 원고가 있었다. 출판사에 보냈다. 15번 거절당했다. 계속 시도했다. 16번째 시도에서 작은 출판사가 출판을 수락했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다. 적당히 팔렸다. 하지만 현우는 진짜 무언가를 한 것이다. 머릿속에 있던 것을 물리적 세계에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완전히 바꿨다. 그것이 만들어낸 자신감은 값을 매길 수 없었다. 문학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고, 복잡한 주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전 여자친구가 공통 지인을 통해 그가 책을 출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알던 캐릭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수년간 함께하면서 그를 진짜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것은 부끄러움과 섞인 후회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피상적이었다는 부끄러움. 그를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수고를 한 적이 없었다는 부끄러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겠다. 그녀를 차단하고 그녀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를 얼마나 잊었는지 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새로운 기둥, 새로운 목표, 새로운 열정,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삶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녀가 단순히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완전하게. 그녀를 생각하지 않는다. 1000가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반직관적인 부분이 있다. 진짜로 그녀를 잊었을 때, 진짜로 무의미해졌을 때, 정확히 그때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극도로 민감한 감정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 아직 당신에게 힘이 있는지 안다. 그 힘이 있는 한 당신이 없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힘을 잃었다는 것을,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존재론적 패닉이 찾아온다. 아무도 잊힐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도 무의미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자기 자신이 부러워할 삶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이별 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천장을 보며 생각할 것이다. 이제 뭘 하지?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선택지 A. 하루를 질질 끌고 자동 조종으로 출근하고 집에 와서 드라마 보고 함 자고. 반복. 선택지 B.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기. 사명을 가지고.
흥분시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두려운 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조차 이게 내 삶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흥미로운 삶을 가지고 선택지 B를 택하면 자기 자신이 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삶을 만들면 그녀도 볼 것이다. 항상 본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아플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모든 것 중 가장 냉혹한 진실이 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녀의 안전지대에 맞추기 위해 삶을 줄였다. 꿈을 포기했다. 목표를 미뤘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했다.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작아지면 그녀 주위를 도는 위성이 되면 자기 자신의 태양계의 태양이 되는 대신 매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매력은 사랑이 아니라 존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다시 성장할 때, 항상 되었어야 할 크기로 다시 확장할 때,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다. 자신이 알던 작은 당신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그녀가 키워줄 줄 몰랐던 거대한 잠재력을. 그것은 특정 유형의 후회를 만들어낸다. 기회에 대한 후회. 금광 위에 앉아 있었는데 평범한 돌이라고 생각했다는 후회.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첫째, 항상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은 3가지를 찾아라.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바보 같아 보일까봐,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그 3가지를 하라. 아무리 무섭더라도. 둘째, 삶에서 평범한 모든 것을 잘라내라. 가짜 우정, 파괴적 습관, 수동적 오락.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밖으로. 셋째, 멘토를 찾아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미 된 누군가. 그 사람에게서 배워라.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중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계시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말하지 마라. 공개 발표를 하지 마라. 침묵 속에서 일하라. 어둠 속에서 만들어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나타나라. 변신이 완성되었을 때,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그녀가 당신을 보았을 때, 마침내 만났을 때, 우연이든 당신을 찾아서든 그 충격을, 그 전율을, 그 이 남자는 누구지? 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궁극의 수가 있다. 그녀가 알던 남자의 개선된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회적 서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목적을 가진, 그리고 그녀가 다시 연결하려 할 때, 다리를 놓으려 할 때, 당신은 예의 바르지만 무관심할 것이다. 진짜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의 일부가 되었고, 당신은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 되돌아볼 공간이 없을 만큼 밝은 미래에, 그 진짜 무관심, 그 돌아갈 수 없음이 가장 쓰라린 후회를 만든다. 그는 내게 화난 게 아니라, 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에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도전을 하겠다. 그녀를 후회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녀의 후회가 당신의 이야기에서 무관한 디테일이 될 정도로 특별한 삶을 만들기 시작하라. 목표는 결코 복수가 아니었다. 목표는 자유다. 항상 되었어야 할 사람이 될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 도달했을 때, 진짜로 자기 자신을 찾았을 때, 그녀는 후회할 것이다.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승리다. 이 영상이 당신을 움직였다면,
이 변신을 진짜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라. 막 이별하고 이것을 들어야 할 친구에게 공유하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여기서는 남자가 작아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거인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 다음 영상에서 보자.